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담비 생기초 LC 최호선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Part 3 시작하게 되었네요. OT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Part 3가 30문제, Part 4가 30문제에서 총 100문제 중에 60문제를 차지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 문제 푸세요 하고 문제지를 탁 드리면 문제지를 딱 받는 순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으면서 얘를 이해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얘도 이해하면서 답을 찾는 것 사실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덜컥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나는 영어랑 잘 안 맞나 봐. 난 토익하는 게 너무 어려워 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덜컥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건 사실 저는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처럼 기본을 잘 잡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쪽에 있는 프랙티스 테스트를 열어보시면 사실은 실제 문제 형식과 프랙티스 테스트 문제 형식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다르게 변형해서 넣어놓은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맞아요. 기본을 잘 잡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Part 3가 어떤 부분인지 우리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세부 내용 파악하기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보통 41번 세트의 가장 첫 번째 문제, 42번 중간 문제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 그럼 Part 3는 어떤 부분인지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Part 3는 OT 때 우리 간략하게 했죠? 두 사람이 나와서 A, B, A, B 보통은 남자가 목소리를 시작하면 헷갈리지 않도록 여자, 남자, 여자에서 성별을 바꿔가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주고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41, 42, 43 3개의 문제를 푸는 것, 이게 바로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의 대화당 3개의 문제인데 총 10개의 세트가 나오게 돼 있어서요. 30문제의 문제를 푸는 것, 이게 바로 Part 3죠. 보통은 남자, 여자가 목소리를 주고받고 주고받는데요. 가끔은 남자끼리 대화하거나 여자끼리 대화할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런데 헷갈리지 말라고 한 분이 영어 목소리면 완전 다른 사람은요. 영국이나 호주같이 완전히 상반된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막 신경 써서 사람을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대화를 주고받고 주고받는 걸 듣고 세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대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 컨버세이션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친구 만나면 뭐 하냐면요. 야, 너 있잖아. 어제 어디 카페 갔다가 어떤 연예인을 봤어. 얘기했다가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이 저희 학생분들 얘기도 했다가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제 일 얘기도 했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막 보통 수다 떨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화는요. 비즈니스 컨버세이션이기 때문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항상 정해진 틀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떤 틀이냐면 가장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첫 번째 대화를 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라는 주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빵을 좀 사러 왔어요. 라고 내가 첫 대화를 시작했어. 그러면 제 대화의 주제는 뭐죠? 맞아요. 빵 구입이죠. 근데 은근히 여기가 어디라는 게 드러났어요? 맞아요. 빵집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주제가 드러나면요. 장소가 같이 은근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저 빵을 좀 사고 싶습니다. 하면 제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빵집 점원이나 빵집 주인이겠죠? 그래서 은근히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 혹은 내 직업도요. 은근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빵을 좀 사고 싶은데요. 라는 주제가 먼저 탁 나오고 나면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두 분이요.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베이커리에서는요. 이 빵이 굉장히 유명해요. 혹은요. 오늘부터요. 전체 빵을요. 30% 세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은요. 우리 셰프가 직접 나와서 어떤 빵인지 설명해 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요. 쭉 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요. 구체적인 정보가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여기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요. 제가 소보루빵을요. 10개 살게요. will buy. 내가 사겠습니다. next. 다음에 방문할게요. 혹은요. suggest라든지
ask 하는 내용이 같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suggest나 ask는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뭐 해주세요 혹은 제안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미래 일정하고 왜 같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수업 끝나고 복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저 복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면서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한테 거절하실 거예요? 아니죠? 복사해 주실 좀 도와주실 거죠? 응.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상대방이 하게 될 일이 되기 때문에 제안 권유 내용이 미래 일정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이 바로 비즈니스잖아요.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딱 수업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오늘은 Part 3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Part 3 영어, 토익을 다루는 곳 여기는 어디예요? 제 직업은 뭘까요? 은근히 다 드러난다는 거죠. Part 3에 대한 거 할 거예요. Part 3는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정보. 됐죠? 그다음에 자, 이제 프랙티스 테스트로 넘어가 보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에서 다루는 모든 대화는요. 비즈니스 컨버세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이 틀을 안 넘어가요. 주제, 구체적인 거, 미래, 주제, 구체, 미래, 주제, 구체, 미래 이 틀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물며 이 대화도 비즈니스 컨버세이션이어서 그 틀을 넘어가지 않는데 하물며 질문도요. 비즈니스 퀘스천이기 때문에 절대 그 틀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보세요. 41번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 41번 문제에서 항상 뭘 물어보냐면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혹은요. 여기가 어디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는 걸 항상 물어봐요. 42번에서 뭘 물어보냐면 그 빵이 왜 세일한대요? 혹은 셰프가 나와서 무슨 빵을 설명해 준대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물어봐요.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하게 될 건 뭐예요? 얘가 넥스트 하게 될 건 뭐죠? 혹은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는 내용을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오오오 우리 약간 그죠? 필이 오죠? 딱 봤더니 그러면 선생님 41번의 문제는요. 여길 듣고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어디요? 어딜 듣고 답을 찾으면 되죠? 맞아요. 41번의 답은요. 여기 첫 번째 대사를 듣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42번은요. 어디를 듣고 문제를 풀게 될까요? 42번이요? 맞아요. 여기 두 대사를 듣고 42번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럼 43번은 어디 대사를 듣고 문제를 풉니까? 맞아요. 가장 마지막에 대사를 듣고 43번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41번 문제를 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나오던 목소리가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됐어요. 근데 난 아직도 41번에 있어.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풀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르르르 틀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대화는요. 답 나오는 곳이 지나가고 지나갔는데도 나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뒤늦게 42번 내려와 보죠. 하지만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두 개 열심히 들었는데 답을 못 찾았어? 당황되죠? 그 순간요. 우르르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맞아요. 어디서 답이 나오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셨죠?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대사 듣고요. 이 문제 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사 들으면서 이 대사 풀고요. 마지막 대사 들으면서 43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 최고봉.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요. 바로 이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하고 진행되는 이 흐름의 감각을 익히는 것. 이 바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 문제에서 목소리가 막 바뀌고 있는데도 안 내려가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이런 문제풀이 형식은요. 절대 취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대화를 다 듣고 문제를 푸는 이런 형식은요. 절대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됐나요? 네. 선생님 이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질문이 탁 오면 질문지에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질문을 읽으면서 대화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질문을 한 번에 읽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질문을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볼 건 질문 유형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41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소를 묻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문장 봤더니
Where does a man work? 하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얼추는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꼼꼼히 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WH 퀘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어가 됩니다. 자, WH 퀘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오, 딱 잡혔어. 보세요. Where? 사람 아니다. Does? 사람 아니네. The man. 오, 얘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잡으셔야 되죠. 됐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남자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됐어요? 남자 바로 뒤에 있는 동사가 바로 이 남자가 한 겁니다. 뭐죠? 일한 게 이렇게요. 됐어요? 동사까지 끊고요.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Where? 어디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남자가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Where are the speakers? 선생님, 사람 잡았어요. speakers에서 화자들 잡았는데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럼 그냥 끊고 가세요. 스피커들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이요. Where most likely is the woman 나왔는데요. 우리 이제부터 part 34에서 LC, part 34에서 most likely가 나오면요. 무조건 지워버립시다. 얘는요. 가장 그런 것이 뭐예요? 이렇게 뭔가 추측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건 Where is a woman? 물어본 거예요. 자, 누가요? 여자가 끊고요. 어디로요? 맨 앞으로 가서 어디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한 세트 더 가보죠. 이번 세트는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 이번 세트는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 자, 보자. Who is a man? 누가요? WH 퀘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남자가 맨 앞으로 가서 who? 누구예요?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쉽죠? 두 번째. Who are the speakers? 누가요? 화자들이 맨 앞으로 가서 who? 누구예요? 됐죠? 자, 세 번째.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자, 여러분 지워버리세요. 뭐 지워야 됩니까? 맞아, 우리 most likely는 지워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건 Who is the speaker? 그래서 뭐 물어본 거예요? 화자들이 누구예요?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약간 난이도 높여보자. 이번에는 42번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 자, 첫 번째 문장 봤더니 What does a man say about Mr. Kwan? 하고 물어보네요. 자, WH 퀘션 what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남자가. 자, 이 사람 뒤에 있는 동사요. say, 말하기를 끊고요. 맨 앞으로 가서 what.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뒤에는 정보 더하는 거야. About Mr. Kwan. Mr. Kwan 씨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Why does a woman say she was late? 누가요? 맞아요. 여자가, 자, 뒤에요. 말하기를 끊고요. 사람, 동사 끊고요. 맨 앞으로 가서 why. 여자가 왜 그렇게 말해요? She was late. 그녀가 왜 늦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요. 여러분 길었던 문장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나요? 좋아요. 자, 세 번째 문장. What time does a man suggest for the reservation? 자, 문장이 기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알아. 누가요? 남자가 뭐 했어요? 제안했어요. 끊고 맨 앞으로 가서 남자가 몇 시를 제안했어요? For the reservation. reservation이요 예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위해서 그래서 예약을 몇 시에 하라고 제안했나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해석하던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를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해석해 놓으면 우리가 진짜 문제를 풀 때 다시 와서 그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읽었으면 뭔가 우리가 표시를 남겨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What does a man say about Mr. Kwan?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가 말하길 관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최호선 선생님이 말하길 part 3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래요? 상중하 잡는 거래요. 그러면 최호선 선생님이 말하길 하면 누구 대사를 들어야 돼요? 먼저 제 대사를 들어야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은 상중하 잡는 겁니다. 상중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남자가 말하길 그러면 얘는 남자 여자가 대사를 주고받고 주고받는 파트리에서 누구 대사를 들어야 돼요? 남자 대사 들어야 되죠? 남자 대사에서 답이 나옵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남자에다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요.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남자 대사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이런 여러분과 저의 약속입니다. 됐나요? 남자가 말하길 키워드는요. Mr. Kwan. 그럼 자 보세요. 제가 문제 한번 읽을 때 이렇게 밑줄하고 동그라미를 해놓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를 다시 읽지 않더라도 남자가 Mr. Kwan 뭐라고 해? 이렇게 해석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여자가 왜 말해요? She was late 해서 여자 대사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She was late 해서요. late 했다고. 그래서 저는요. 여자가 why late. 여자 대사에서 왜 늦었대. 이렇게요. 그럼 지금 딴 거 다 빠져도요. 우리는 왜 여자가 늦었대 하고요. 문제를요.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게 바로 밑줄 긋기인데요. 우리가 잠시 후에 밑줄 긋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